안녕하세요. 물벼룩 박사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물벼룩의 생김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벼룩과는 영어로 다프니디라고 하는데 아폴로 신의 사랑, 아니 스토킹을 피해 월계수가 되어버린 요정인 다프네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우리가 물벼룩과에 속하는 많은 종들을 그냥 물벼룩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영어권에서는 보통 물벼룩과 또는 물벼룩과에 속한 물벼룩 속의 영어 이름인 데프니아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프니아를 아는 분들도 맨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작아서 뭔가 뛰어다니긴 하는데 자세히는 안 보인다고 생각하겠네요. 그러면 다프니아를 중심으로 가상의 해부를 통해 각 기관의 이름과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인터넷이나 책에 항상 나오는 이 옆모습에 더 익숙할 텐데요. 다프니아의 몸은 천적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투명한 껍질로 쌓여져 있고 크게 머리 부분과 몸통으로 구분됩니다. 다프니아는 다른 갑각류들과 같이 성장하면서 탈피를 반복하는데 평상시에는 머리와 몸통의 껍질이 연결되어 있지만 탈피를 할 때는 두 개가 분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모습과 뒷모습을 보면 앞쪽이 열려 있고 뒤는 닫혀 있어 밸브라고도 부르며 마치 외투를 입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또한 앞쪽을 제외하고 머리와 꼬리 쪽 그리고 등 쪽은 칼날처럼 좁아 유선형에 가깝기 때문에 헤엄칠 때 물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머리 위에 이 뾰족한 돌기는 머리갓이라 부르는데 모든 다프니아에 있는 건 아니고 일부 종에게서만 관찰됩니다. 머리 양옆으로는 마치 화난 뱀의 후드처럼 넓적하게 튀어나온 어깨돌기가 있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교적 크기가 작은 천적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등 뒤에 돌출된 이 부분은 모깃발이라고 합니다. 항상 모깃발을 가지고 있는 종도 있지만 대부분 일부 종의 어린 다프니아들에게서 주로 발달합니다. 몸통의 아래에 길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은 꼬리갓이라고 하는데 길이가 짧은 종부터 몸통만큼 긴 종까지 다양합니다. 조금 더 확대해보면 꼬리가시에는 잔가시들이 줄지어 나 있는데 천적에게 삼켜졌을 때 가시가 입안에 박히지 않고 쉽게 빠지기 위해 역방향으로 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벌 같은 곤충의 침이나 호저의 가시에는 비닐이 있어 한번 박히면 잘 빠지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이죠.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머리가시, 어깨돌기, 모깃발, 그리고 꼬리가시는 천적이 있는 환경에 사는 다프니아에서 흔하게 관찰되고 탈피를 거듭할수록 길게 자라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천적이 많은 여름철에 관찰되는 다프니아의 가시는 길고 수온이 낮은 겨울에는 짧아 1년을 주기로 보면 가시가 길어졌다 짧아졌다를 반복하는 형태순환을 합니다. 거기에 천적의 존재를 의미하는 천적이 만들어내는 냄새가 진할수록 더 길게 성장하기도 합니다. 머리에는 눈부터 뇌까지 다양한 기관이 모여 있습니다. 머리 양쪽으로는 그림과 같이 중간에서 나뭇가지처럼 갈라지는 헤엄다리 또는 제2촉각이라 불리는 다리가 한 쌍 있는데 이 다리를 위에서 아래로 휘저으며 톡톡 튀듯 헤엄쳐 다닙니다. 앞으로 나갈 때는 양쪽 다리를 똑같이 움직이지만 방향을 바꿀 때는 한쪽만 더 강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헤엄다리 끝에는 아주 얇고 긴 센터를 중심으로 짧은 털이 빽빽하게 나 있어 물을 휘젓거나 흐름을 감지하기에 유리합니다. 물고기들의 지느러미나 수달 발의 물갈퀴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 속담이 있듯 물벼룩인 다프니아도 얼굴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 마치 코처럼 보이는 이 부분은 부리라고 하는데요. 칼날처럼 오똑해서 쉽게 물을 가르고 헤엄칠 수 있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끝에는 아주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고 신경이 많이 분포해 물의 움직임을 비롯한 다양한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리 아래에 감춰져 있는 이 부분은 제1촉각이라고 합니다. 한 쌍이 달려 있고요. 보는 것처럼 끝에는 속이 빈 빨대 모양의 감각털, 다발이 튀어나와 있는데 끝이 후각신경과 연결되어 화학신호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천적의 냄새를 맡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몸을 감싸고 있는 껍질에는 미세한 무늬가 있는데 이를 갑각주름이라고 합니다. 물벼룩 종류마다 달라서 둥근 것, 벌집 모양 등 다양하지만 다프니아들은 대부분 격자 모양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껍질 안쪽도 들여다볼까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머리 껍질 안에 들어있는 까만 공 모양의 겹눈입니다. 다프니아는 눈이 하나인 외눈박이인데 처음부터 하나였던 건 아니고요. 알에서 발생하면서 두 개의 눈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겹눈은 여러 개의 작은 혼눈이 모여있는 형태인데 가장자리에는 투명한 혼눈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빛의 색을 어느 정도 구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빛은 파장이 긴 적외선부터 빨, 주, 노, 초, 파, 남, 보라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지다가 자외선 영역으로 가면 우리는 볼 수 없게 되죠. 다프니아는 자외선까지도 볼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파랑색 빛이나 자외선을 비춰주면 달아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재미있게도 물속을 헤엄쳐 다니는 다프니아들은 겹눈이 큰 편이지만 수초나 바닥에 붙어 사는 다른 물벼룩 종들은 작고 심지어 동굴에 사는 녀석들은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겹눈에는 몇 개의 근육이 연결되어 조금이나마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다프니아를 확대해보면 눈을 대굴대굴 굴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볼에 점처럼 찍혀있는 이 부분은 혼눈입니다. 노플리우스 눈이라고도 불리는데 빛을 감지하는 보조기관으로 뚜렷한 역할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분비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일부 다프니아는 멜라닌 색소가 적어 투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프니아는 땅콩 모양으로 생긴 원시적인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서 감지된 빛과 제1촉각을 통한 냄새, 그리고 헤엄다리와 감각털, 장과 연결된 신경이 있어 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몸통을 감싸고 있는 양쪽 껍질의 안에 달팽이 모양으로 꼬여있는 이 부분은 턱분비샘 또는 껍질분비샘이라고 합니다. 먹이를 소화하고 발생한 암모니아 등을 배출하고 몸 내부와 주변 환경과의 삼투압을 조절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머리와 연결되는 몸통에는 다양한 장기와 다리 등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가슴다리라고 합니다. 다프니아에는 전부 5쌍이 있는데요. 특히 세 번째와 네 번째 다리에는 아주 촘촘한 빛 모양의 센털이 나 있어 물속에 떠다니는 작은 식물 플랑크톤이나 유기물 입자, 그리고 거기에 붙은 세균 등을 걸러먹고 삽니다. 다프니아를 제외한 다른 물벼룩 종들은 식성이 조금씩 달라서 물속을 헤엄쳐 다니는 종류 중에서도 세균을 즐겨 먹는 것들도 있고 수초나 바위 등에 붙어있는 종들은 부착돌말을 먹기도 합니다. 각기 사는 곳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먹이를 먹어 과도한 경쟁을 피하는 쪽으로 진화해 온 거죠. 실제로 센터의 틈보다 작은 입자들도 정전기에 의해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슴다리는 먹이를 모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흡수하는 세포들이 많아 아가미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먹이도 거르고 호흡까지 해야 하니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여야 하겠죠. 이 부분을 후복부라고 하고 몸통 껍질 틈으로 발길질하듯 내밀 수 있어 발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껍질 안에 넣고 다니지만 천적의 입속에 들어간 것처럼 좁은 틈에 끼거나 독성 물질에 의해 중독되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내밀기도 합니다. 특히 가슴다리에 너무 많은 입자들이 걸러지면 이를 쓸어내 몸통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발 끝부분에 뾰족하고 단단한 발톱은 2개로 갈라져 있는데 발톱이 시작되는 부분에는 보는 것처럼 작은 가시들이 줄지어 나 있고 배열과 생김새가 다프니아 종마다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항문가시 또한 개수, 크기 등이 달라 발톱의 가시와 마찬가지로 다프니아 종을 구분하는 단서로 사용됩니다. 가슴다리 위쪽에는 이빨이 한 쌍 있는데 강한 근육에 연결되어 있고 끝부분은 검정색의 단단한 키틴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빨래판 모양의 돌기가 줄지어 나 있어 씹거나 비비면서 큰 먹이 입자를 잘게 부술 수 있습니다. 가슴다리에서 걸러진 먹이 입자들은 몸통의 가운데로 모여 물살을 따라 이빨 근처로 모이게 되는데 근처에는 침 분비샘이 있어 입자들을 붙여 씹기 쉬운 덩어리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고운 죽처럼 으깨진 먹이는 이빨 바로 위에 좁은 식도를 통해 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프니아의 장은 전체적으로 직선형에 가깝지만 다른 물벼룩 무리는 꼬여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도의 위는 없지만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단백질과 지방 등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분비되고 가슴다리와 더불어 장의 표면에서도 산소호흡이 일어납니다. 어떤 먹이를 먹었는가에 따라 장의 색도 다르게 보이는데 초록색부터 갈색까지 다양하지만 소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어두운 색으로 변하고 사람의 장과 같이 연동운동을 통해 소화된 먹이를 장 아래로 내려보냅니다. 재미있게도 먹이가 부족한 환경에서는 소화 속도가 느려지는 적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의 경우 소화된 음식의 영양분은 소장에서 흡수되지만 물벼룩은 장의 앞쪽에서 주로 흡수됩니다. 장의 앞부분에는 소뿔 모양의 맹랑이 한 쌍 있습니다.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비어있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이런 분비가 있는지 의견이 분분한 상태죠. 머리 껍질의 안에는 강한 근육이 여러 개 있어 헤엄다리를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부분이 생태학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물벼룩 박사의 마음을 움직인 심장입니다. 튼튼한 근육으로 이루어진 심장은 강낭콩 모양으로 생겼는데 옆과 앞에는 작은 구멍이 나 있고 끊임없이 뛰면서 혈액을 순환시킵니다. 혈액은 사람과 달리 헤모림프라 불리는 원시적인 혈액인데 머리와 가슴다리 그리고 껍질의 빈 공간을 순환하며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 나릅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해모림프의 움직임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오염된 물웅덩이에서 채집되거나 집에서 키우던 다프니아가 붉은색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껍질의 색이 변한 게 아니고 물속에 산소가 부족할 경우 더 많은 산소를 받아들이기 위해 헤모글로빈을 많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나이가 많은 물벼룩의 경우 몸에 주황색을 띠는 지방세포를 많이 축적하는데 그 때문에 붉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물게 먹이에서 흡수한 카로티노이드라는 색소에 의해 붉게 보이기도 하고요. 장의 양쪽에는 암컷의 경우 알을 만드는 난소가 2개 있고요. 수컷의 경우 정소가 있습니다. 다프니아 종류나 먹이에 따라 난소가 노랗거나 검게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거의 투명합니다. 천적의 눈에 띄지 않으려면 당연한 거겠죠. 주변의 온도나 먹이 양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태어난 후 약 일주일 정도 자라면 성체가 되어 난소에서 알을 만들고 주기적으로 산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알수가 적지만 크기가 커질수록 낳는 알도 많아지는데 몇 개부터 수십 개까지 다양합니다. 다프니아의 수명은 암수가 비슷하고 약 50일 안팎을 사는데 수명이 닿을 때쯤에는 알수가 적어지고 움직임도 둔해지게 됩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종 중에 볼록배 물벼룩이란 녀석들이 있는데 최대로 성장한 암컷은 80마리 가까이 산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등 쪽의 이 빈 공간은 알들을 보호하는 육낭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육낭은 몸의 내부가 아닌 바깥으로 캥거루의 새끼 주머니와 같이 외부로 열려 있습니다. 젖먹이 생물들은 엄마와 탯줄로 연결되어 영양분과 산소를 받아 성장하는 반면 물벼룩 알은 달걀처럼 알 내부에 담긴 영양분만으로 성장합니다. 난소의 아래에는 육낭으로 이어지는 관이 있는데 이 좁은 틈을 통해 알을 낳습니다. 처음 알이 나올 때는 바나나 모양인데 곧 동그랗게 변하면서 2, 3일간 어린 물벼룩 모양으로 성장한 후 육낭 밖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물벼룩의 배란과 산란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후 어미는 곧 탈피를 하고 어느 정도 자라있던 난소의 알들을 마저 키운 후 다시 산란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물벼룩의 번식편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후복부의 뒤쪽으로는 구부러질 수 있는 돌기가 몇 개나 있습니다. 종마다 숫자나 크기가 조금씩 다른데요. 복부 돌기는 알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육낭 입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에 따르면 물속에는 육낭으로 침입해 물벼룩의 알을 훔쳐먹는 생물들도 있는데 이 녀석들을 막기 위한 방어벽 역할을 합니다. 복부에는 한 쌍의 센털이 나 있고 그 끝에는 짧은 털이 줄지어 있는데 이 거추장스러워 보이는 털들은 뚜렷한 용도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물벼룩 박사의 생각으로는 물의 흔들림 등 자극을 받아들이고 몸의 아래쪽에서 접근하는 천적이나 육낭으로 침입하려는 알도둑들을 감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입에서 시작돼 몸통의 중앙을 거쳐 후복부로 이어지는 장은 발에 달린 항문에서 끝이 납니다. 소화가 끝난 먹이를 입자 형태로 배설하는 역할을 합니다. 큰 호수에서 물벼룩이 식물 플랑크톤을 걸러먹어 물을 맑게 만들고 배설물은 다시 세균과 식물 플랑크톤의 영양분으로 사용되니 거의 완벽한 재활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물벼룩 각 기관의 생김새와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보다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물벼룩 박사였습니다.